네트워크가 끊어져도 동작이 되기 위해서는 이 디바이스 자체 내에서 AI가 동작이 돼야 된다. 그러려면 반도체 형태의 AI가 필요한 거고, 그래서 온디바이스 AI라는 컨셉과 이 반도체는 거의 좀 하나의 흐름으로 키워드가 묶여서 가는 내용이고요. 이제 기존 반도체랑 AI 반도체가 구체적으로 이제 물리적으로 어떻게 다르냐일 수 있는데, AI를 구현하는 방법이에요. 기존 CPU라는 건 아시잖아요. 이제 이게 범용으로 동작이 되기 위한 부분이다 보니까 AI 알고리즘이 올라가면 AI를 구현을 할 수 있지만 최적화된 상태는 아니에요. 뭐 부하도 많이 걸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전력 소모도 더 많이 될 수도 있고, 그래서 그것보다 좀 더 진화된 게 아식치 FPGA라는 개념이 있어요. 특정 기능이 동작이 되게끔 회로를 그거 전용으로 이렇게 구현한 칩, 보통 무슨 전용 무슨 칩을 개발했다 하는 것들이 전부 아식이나 FPGA를 해가지고 그 전용으로 회로를 구성한 거예요. 그러면 거기에 체제가 되는 회로이기 때문에 속도도 좀 더 빠르고 전력 소모도 좀 더 적고 하는 부분들입니다. 이 칩도 결국은 AI하고는 약간 다른 형태예요. AI라는 게 이제 데이터를 학습을 시키고 뭐 신경망 구조이다 보니까 좀 더 AI에 적합한 또 이 설계 회로 구조가 또 나와야 돼요. 그래서 NPU라고 하나요? 뉴럴 프로세싱. 그래서 신경망이 맞는 프로세스 칩으로 또 구현하는 것들이 있어요. 근데 그런 칩들이 또 등장을 하게 되는 거고, 그래서 AI 반도체라는 하면 이런 NPU 쪽을 이제 염두에 두고 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CPU 아까 얘기하셨지만 GPU랑 그 프로세스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게 이 AI 반도체 부분으로 요즘 데이터 센터들이 엄청난 데이터를 처리하잖아요. 그래서 그런 것들도 지금 클라우드 쪽에 구글이든 뭐 페이스북이든 뭐 여러 가지 그 클라우드에 들어가는 데이터가 CPU만으로는 처리하고 못하니까 이렇게 그 시스템 온 칩이라고 해서 SoC 그런 칩을 이용해 가지고 GPU, CPU 뭐 이런 게 다 함께 동작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을 이제 AI 칩 형태로 계속 발전하고 있다고 저는 기사를 봤거든요. 고성능 컴퓨터는 안에 순행 방식으로 CPU를 시켜주는 그런 그 냉각 장치가 있어요. 그래서 그런 부분에 아마 그 한계성과 그거는 뭐 제가 봤을 때는 데이터 처리,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CPU 가지고는 이게 감당하기가 어려워서 차세대 CPU 하는 이런 그 AI 반도체 형태의 뭔가 모듈이 계속 만들어지지 않나. CPU가 AI를 처리하기는 어려움이 있어서 실제 AI를 돌리는 쪽은 GPU라는 것, 그래픽 카드 있잖아요. 그래픽 처리하는 그런 게 GPU라고 부르고 있는데, GPU를 활용을 해가지고 AI 쪽을 돌리는 걸 많이 하고 있어요. 이게 이제 좀 더 진화해서 전용 그 AI 더 최적화된 그 칩으로 가려고 하고 있는 거고요. AI 시대가 도래하면서 엔비디아가 게임 그래픽 카드인데 그 그래픽 카드를 쓰는 곳이 비트코인 채굴에도 쓰이고요. AI 이쪽으로 쓰이고, 그래서 비트코인 한참 잘 나갈 때도 엔비디아가 관심을 받았고 AI가 뜨면서도 관심을 받은 업체이기도 합니다. 활용되는 분야가 지능형 로봇, 무인기, 자율주행 자동차, AI 비서 등. 로컬 디바이스나 온 디바이스 쓰는데 엣지단을 많이 쓰고 있는 것 같고, 또 예전에 클라우드의 상대적인 개념으로 엣지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, 반도체 하나가 지능일 수 있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을 호출을 하고 하는 과정에서 보안 인증, 여튼 중요한 기술 같습니다. 모듈러라는 컨셉, 반도체를 묶어서 하나의 그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체계적인 시스템 구성 요소. 그래서 각기 다른 반도체를 하나의 반도체마다 어떤 특성을 가진 기능이 탑재되어 있다면 그걸 이렇게 천여 개를 붙이면 하나의 시스템을 구성할 수 있는 그런 개념도 좀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. A의 반도체가 탑재된 게 로봇이라든지 산물이라든지 여러 디바이스 있을 수 있는데요. 그게 휴대폰일 수도 있고, 그 각각이 이렇게
가까워졌을 때 서로 트래킹돼서 동작한다거나 멀어졌을 때는 서로 이렇게 끊어진다거나 해서 커넥트 되고 끊어졌을 때 동작되기 위한 기본적인 하여튼 인터페이스들 독립적으로도 동작이 되지만 서로 이렇게 가까워졌을 때 협업적으로 동작되는 그런 컨셉들도 AI 반도체에서 좀 같이 고려가 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. 근데 AI 자체가 그 기술 불확실성이라고 해가지고 그 데이터를 학습해서 하다 보니까 그 데이터 셋 자체가 편향된 데이터라든지 차별화된 쪽으로 모여진 데이터라면 AI가 만드는 결과도 믿을 수가 없거든요. 그래서 AI가 가야 될 하나의 방향성 중 하나가 투명성, 어떤 데이터를 쓰고 어떤 과정을 거쳐 나왔는지 투명성이고 그걸 어떻게 믿을 것인지 그러려면 중간 이유를 설명을 해줘야만 신뢰도가 어느 정도 높아질 수 있는 부분이에요. 그래서 투명해야 된다, 설명 가능할 수 있어야 된다. 어떤 품질 인증 체계가 있어서 AI 쪽에 품질 인증도 관리도 필요할 것 같아요. 그래서 어떤 데이터를 학습을 해서 어떤 결과가 나와서 이게 편향되지 않고 한다라는 뭐 그런 부분들이 신뢰와 관련된 여러 가지 조치들이지 않을까 싶습니다. 향후 로봇이나 안드로이드를 기반으로 해서 인공지능 로봇이 있다고 하면 내가 계속 학습을 시키는 거에 따라서 바뀌는데 너무 사람다워져서 오히려 얘가 가지고 있어야 할 기능이 아니라 사람의 나쁜 점까지도 학습을 해가지고 마치 사람처럼 한다든지 영화 속에서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는 거예요. AI 반도체란 결국은 시스템 온 칩이라는 게 칩 안에 다양한 시스템이 들어가 있는 거고 그리고 AI 반도체도 결국은 거기에 AI란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기능들이 들어가 있는 하나의 시스템 자체로 될 것 같은데요. 그래서 AI 반도체는 서로 다른 AI가 싸웠을 때 어떻게 할 거냐. 그래서 여기에 협상 알고리즘이 좀 탑재가 돼야 되지 않을까. 사람도 의견이 달랐을 때 뭐 양보한다거나 상대를 의견 듣는다거나 이렇게 조율하는 부분 있잖아요. 그래서 기본적인 뭐 윤리일 수도 있는데요. AI의 양보 알고리즘들이 있어야만 서로 충돌이 계속 싸움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별도의 중재자가 등장한다기보다는 둘 간에 서로 자연스럽게 중재가 이루어지게 하는 그런 것도 좀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었고요. 또 하나는 AI가 다른 AI를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. 예를 들면 AI 반도체가 탑재된 로봇이 있다고 저 형상을 가진 또 다른 AI는 아직 텅 비어 있어요. 아직 아무런 교육이 안 된 건데 AI 반도체 내에 학습 데이터 클라우드 있는 게 아니라 기본적인 데이터셋을 AI 반도체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. 그래서 그 데이터를 그 또 다른 반도체 친구 로봇 쪽으로 데이터를 보내서 막 교육을 시켜가지고 우리 사람이 그 수제자를 교육을 시키듯이 그런 형태의 경험도 등장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AI 반도체가 언급이 되면서 뭐 좀 더 비즈니스적으로 의미 있는 쪽은 저전력 디바이스가 돼야 된다는 부분이 클 거고 모바일 디바이스라든지 일부로부터 전기 공급이 어려운 부분 독립적으로 동작이 돼야 되고 특히 네트워크가 끊어져서 동작돼야 되는 부분 자율주행차 같은 경우가 뭐 클라우드 서버에서 AI 처리한다 그러면 자율주행이 쉽지 않거든요. 네트워크 끊어지면 바로 사고 나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는 반도체 칩 자체에서 노콜에서 모든 게 처리돼야 되기 때문에 이 반도체 성능이 상당히 중요해요. 자율 작동과 제어가 가능하기 때문에 위급 상황을 막을 수가 있는 거네요. 네, 그런 영역에서 특히나 그런 반도체들이 잘 적용이 돼야 된다는 거죠. 예. 애플에서도 A11이나 CPU를 지금 ARM이라고 해서 그 시스템 반도체 형태를 소프트뱅크에서 지금 그거를 하고 있는데 저전력으로 돌아갈 수 있고 원칩 안에서 배터리 성능이나 이런 거를 굉장히 고려해서 애플도 그런 식의 가벼운 그 CPU, 또 저전력 CPU 이런 식으로 좀 가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 같아요. 클라우드에서 데이터가 처리가 되면 개인정보에 대한 이슈들이 있어요. 로컬에서 생성된 데이터를 의료 정보가 됐든 개인 위치 정보가 됐든 모든 것들을 다 클라우드에서 보내서 인공지능이 분석하게 되는데 그게 이제 다 개인정보의 이슈가 되는 거잖아요. 해킹됐을 때도 문제 크고 그러다 보니 AI 반도체가 있으면 다 로컬에서 처리가 될 수 있거든요. 그래서 개인정보에 대한 이슈를 벗어날 수 있는 요인이기도 합니다. 예.
향후 이게 또 이제 재난재해 상황에서 상당히 의미 있게 동작할 수 있고요. 태풍, 지진, 뭐 다양한 상황이 되면서 네트워크가 끊어질 수 있는 상황도 꽤 많이 발생할 거예요, 향후에는. 그럴 때도 반도체 자체 내에서 AI가 있다라면 계속 동작될 수 있고, 특히 그 로봇이라든지 드론이라든지 다양한 어떤 로컬 디바이스들, 스마트폰 등이 이제 셧다운되지 않고 동작될 수 있다는 부분 또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. AI 반도체는 기본적인 속성이라고 해야 될까요? 특징은 병렬 처리가 필요합니다. 보통 CPU는 하나의 기능을 직렬로 이렇게 쭉 처리하는 구조로 일반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, AI 쪽에서는 데이터가 오면 그 노드 수라 그러나 하여튼 병렬로 모든 게 처리하는 구조이다 보니 반도체 칩의 기본적인 속성이 병렬적으로 동시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구조가 되어야 되는 거죠. 이미지냐 음성이냐 따라서 그 딥러닝을 좀 더 최적화라고 해야 될까요? 그 반도체 모바일 쪽에서는 알고리즘을 좀 더 작게 만들 수 있으면 전력 소비도 적게 들고 빠르게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그 알고리즘을 줄일 것인가. 이미지 분야에서는 최적적으로 더 줄여야 되고, 음성에서는 또 줄이는 게 다 다를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데이터 셋이 막 10,000개가 필요했다. 그게 아니라 줄여서 1,000개만 있어도 된다라든지 알고리즘을 더 최적화시켜서, 그래서 이런 학습 쪽을 시킬 수 있는 데이터셋을 최소화시켜도 결과는 더 잘 동등 수준이거나 더 잘 낼 수 있는 그런 최적화가, 음성은 음성 분야, 자연원처는 자연원 처리마다 조금 다 다를 거기 때문에 그걸 최적화하는 게 또 하나의 방향성일 것 같습니다. 저전력이 기본 필요한 속성일 것 같고요. 처리 속도. 신뢰도가 중요할 것 같아요. 시험 검증 테스트를 어디서 하냐가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. 어디서 그거를 시험 테스트를 해주고 인증을 해주냐가 중요하네요. 분석과 예측, 의사결정 지원, 개인적 보고 로컬화, 다양한 지능형 디바이스 개발의 용이 삶의 질을 향상시킬 것 같고 편의 서비스에 대한 속도가 엄청 빨라질 것 같은데요. 인간의 편의의 그 속성에 굉장히 맞춤식이 될 것 같아요. 안정성인도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. 그 시스템의 안정성, 발열이나 그런 것 때문에도 이 반도체가 안전하게 설계가 되어야 됩니다. 생활의 이노베이션. 속성이 좀 지능화와 자동화가 함께 되는 이런 것도 속할 수 있지 않을까요? 고성능 저전력의 최적화 이런 거는 알아서 해주니까 지능형이기 때문에 가능할지. 그 가치 부분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윤리적인 부분이 좀 어느 정도 정의가 되어야 이거를 윤리적인 가치가 좀 강조가 될 필요성이 있거든요. 새로운 산업의 우리나라 보면 반도체 산업을 형성할, 시장을 끌어갈 수 있는 요소 그런 게 좀 있지 않나. 반도체 산업의 신성장 동력일 것 같아요. AI 반도체는. 엔터테인먼트 쪽도 그렇겠지만 지금은 가전이나 UCT 쪽에서 먼저 활용이 되고 그 다음에 개인 서비스로 맞춤형으로 패션이나 또는 이런 쪽에서도 활용될 수 있을 것 같아요. 기존에 현재까지는 AI 서비스 하면 다 클라우드 서비스를 같이 묶어야만 제공이 가능한 AI인데, 반도체가 들어가면서 방금 미러라든지 사이니지처럼 클라우드 없어도 로컬에서 다 처리해가지고 뭔가 추천도 해주고 해줄 수 있는 그런 게 가능한 그런 디바이스들을 이제 개발하고 출시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리고 표준화 부분도 고려를 해야, 이게 웹이 그렇게 표준화돼서 뭔가 데이터가 호환이 되고 웹사이트를 만들어지고, 지금 전자상거래든 외부로 가상현실이든 다 구현을 하는 것처럼 그거는 이제 표준화, 데이터의 표준이던 여기 반도체를 만드는 데 있어서도 ISO 등 표준화 기구에서도 다루어야 될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. 이거는 각자 기술 누가 뛰어나냐
우리가 더 많은 속도를 처리하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여러 나라에서 표준으로 쓸 수 있는 AI 반도체 이런 것들이 있어야 그런 부분에는 좀 표준화가 AI 반도체 쪽에도 필요하지 않을까. 그리고 보안 부분이 과연 얼마만큼 보안의 레벨을 잡아서 보안에 정말로 AI 반도체가 결함이 없이 만들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것들도 좀 이슈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AI 반도체가 더욱더 중요한 역할을 하고 활용도가 많으면 많을수록 사람들이 거기에 따르거나 또는 다양한 시스템이 적용될 텐데 이게 해킹에 의해서 반도체가 다른 결과를 낸다거나 뭐 이게 동작이 오동작을 일으킨다 했을 때 좀 물리적인 사고가 날 수 있는 예를 들어 가지고 그 자율주행차 같이 차에 있는 그 AI 칩을 해킹을 했다. 사고 나면 바로 사람이 죽기 때문에 더욱더 이런 보안 관련된 해킹 부분들이 이슈화가 될 것 같습니다. 항공기나 뭐 드론 같은 경우에 치명적이거든요. 그래서 그런 부분에 사실 잘못하면 전쟁까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 돼버리면 굉장히 위험한 그런 요소가 되니까 주요 기술에 보니까 머니러닝이나 딥러닝, AI 플랫폼, 음성인식, 이미지인식, 바이오인식 이런 것들이 기술적으로 좀 어느 정도 기반 기술이 필요하네요. 이런 거를 바탕으로 해서 어떤 유연성이나 효율성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요. 아마 AI 반도체는 말씀하시는 그 음성인식이나 몇 가지 핵심적인 네. 그 AI 기능들은 기본적으로 그 반도체 내에 기능들이 네. 다 탑재가 되고 나머지 영역들은 이제 그 활용 분야에 따라서 다양한 이제 맞춤형으로 반도체 형태가 그 기능들이 구성이 되지 않을까. 엣지 컴퓨팅의 어떤 그 생태계 또는 IoT 기반의 어떤 센서를 기반으로 하는 사용자 중심의 서비스가 있는 곳에는 이제는 향후 또 지금도 그렇고 예전에는 우리가 삶의 의식주에서 이제 뭐 우리가 살아가는데 큰 거 중심으로 진행이 됐다면 소소한 맞춤형으로 진행될 수 있는 부분이 되게 많다는 생각이 결국은 인공지능이 이렇게 바뀌지 않을까. 지금까지 AI는 클라우드 중심으로 비즈니스가 형성이 돼서 진행을 해오다가 이 디바이스 제조업체에서는 오히려 디바이스에서 사업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반도체, 로컬에서의 비즈니스 펼치기 위해서 반도체에 좀 더 집중하고 기술을 개발하는 부분, 그래서 칩 제조회사, 디바이스 제조회사들이 열심히 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러한 칩 반도체 중심의 AI가 된다라면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고 그리고 네트워크가 끊어져도 동작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안정적으로 동작이 될 수도 있고 재난재해에서도 힘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편리하기도 하고 안정적이기도 하고 그런 어떤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는 부분, 특히나 자율주행차, 드론처럼 로봇처럼 동작이 좀 문제가 오동작 되었을 때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영역에서는 이런 AI 반도체가 좀 적합한 AI로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특히 우리나라처럼 반도체 쪽에 힘을 발휘하고 있는 그런 나라에서는 반도체 분야에서의 새로운 성장 동력 요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